과거에 받고 있었던 에코프로의 밸류는 지금 좀 훼손된 게 맞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아마 지난번 나왔던 고가 뭐 150만 원대 가기는 작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엔 에코프로만 다를 거야 라고 보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지주회사들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사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여기서부터 2배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마 플레이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약간 지주사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즉 사업회사들이 다 밑에 있고 그를 통과하는 지주사 개념 쪽에서 과거의 에코프로와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약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에코프로는 아직까지 중요한 회사들이 다 뒤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밸류를 같이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밸류를 재평가하는 과정 쪽에서 주가가 강하게 뭐 150만 원대까지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관점 쪽에서는 일단 아직 포스코홀딩스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죠. 아직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벌써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장해서 가치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그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에코프로가 그걸 가지고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에코프로의 밸류가 상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떨어져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더블 카운팅에 대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고 있었던 에코프로의 밸류는 지금 좀 훼손된 게 맞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아마 지난번 나왔던 고가 뭐 150만 원대 가기는 작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차전지 업황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100만 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에서는 차라리 줄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로 가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직접적인 업황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사업회사를 사는 게 맞겠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에 있는 자회사들이 계속 또 상장을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알고 있던 밸류들이 조금씩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갖고 있던 자회사가 상장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지주회사는 밸류가 예전보다는 훼손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장되는 회사가 없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만 꾸준한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찾아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서도 지금 확인이 됐듯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 나오면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은 잠깐만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 그냥 차라리 직접적인 사업회사 플레이해야지 라고 하는 과정 쪽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주가 탄력들이 세고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그만큼의 에코프로는 오히려 주가는 하향하고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논리와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또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 이제 재활용 쪽이죠. 이쪽들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아마 상장하면 할수록 또 초기에는 살짝 상상한데 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게 되면 오히려 이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이노베이션이나 CNG 이런 쪽에 대비했을 때 그 종목들을 또 플레이하는 게 더 맞겠죠. 아마 이번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나오게 되면 시장 변화를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지주회사들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알고 있으신 뭐 한화나 LG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다 어떻게 보면 LG 밑에 나와 있는 뭐 LG전자, LG 그리고 화학부 아니면 LG 또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다 밑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지분에 똑같이 따라서 거기다 지분율과 곱해서 거기다가 LG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다 저평가입니다. 근데 국내 증시의 흐름은 시장에서 반응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반응을 똑같이 계산해 준 게 아니라 거기도 더블 카운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또 할인을 상당히 50% 정도밖에도 안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예요.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지주회사의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그냥 단순하게 주가에 대한 곱하기, 지분 곱하기, 그거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더해주는 게 아니란 것들이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논리를 떠서 이번엔 에코프로만 다를 거야 라고 보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업회사로 직접 사시는 게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사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여기서부터 2배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마 플레이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좀 길게 보신다. 마찬가지로 사업회사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만큼의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량을 받는 과정들, 이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 쪽에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딱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국내 업체들 가지고 뭐 밸류가 비싸다라고 벌써 2030년 밸류까지 끌어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북미에서 운송될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못 만드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고, 그만큼 충분하게 조달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 라인업 같은 경우도 뭐 포드의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일단 라인업을 만들었다가 SK온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에서도 약간 어긋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또 사업 계획들을 아예 지연시키거나, 거기다가 또 이때 마침 수요가 좀 약간 그만큼 안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연기하는 것도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만 돼 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겠다.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배터리 가격들이 높은 것도 하나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만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큐 확대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점 쪽에서 계속 장기 공급 계약 같은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딱 하나 그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북미 쪽을 바라보면서, 물론 타겟은 거기지만 거기 확보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잘한 거 남미까지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중국과 이제 격돌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효율이 어느 정도 좀 높고, 거기서 충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로 충전 횟수나 그것도 에너지 밀도를 봤었을 때도 NCM 계열계가 훨씬 더 그래도 가성비가 높은 쪽보다 효율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격만 약간 투자를 완벽히 해서 떨어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은 다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북미 중심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장기 공급 계약이나 그리고 또 선점할 기회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배 아프죠? 예, 못 샀으니까 배 아프죠. 예, 그것도 매매한다고 그냥 짧게 대응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참 시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또 지금 시장에서 핫한 게 요즘에 거래대금의 한 20%를 쑥 뽑아가는 게 세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이 세 회사의 가장 공통점은 신규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머티가 사업이 이렇고 거기다가 시총이 얼마인데 앞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니까 이게 지금 밸류를 계산한다.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쪽이나 LS 머티리얼, 두산 로보틱스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장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까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보유예수 물량 나오고 그거 가지고 확인된 부분 가지고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엔 사업이 이제 그 사이에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의 영향들을 보여주는 거 가지고 그때 버블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상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만약에 시총 100위 쪽에 있다가 이게 빨리 상장한 다음에 시가총액이 불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올라가서 만약에 코스피 200 바깥에 있다가 코스피 200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코스피 200 안으로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생각하는 패시브 자금 물량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많이 연결시키는 게 연기금입니다. 그러면 연기금 같은 경우도 당장은 지금 연기금의 평가 기준이 지수와 함께 같이 비교하는 어떤 인덱스에 비교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비중을 안 채우고 나면은 나는 지수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편입되는 거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연기금이나 아니면 또 시장의 패시브 자금을 움직이는 자금들도 같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같이 급등했던 현상이 나오는 게 지금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난번에 에코프로의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주가가 충분히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뭐 코스피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덱스 물량들도 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MSCI 편입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는 또 그쪽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현상의 어떤 외국계 매수세도 이런 쪽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세 종목들의 특징은 기업의 펀더멘탈로 보면서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야 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가세가 되면서 움직여서 결론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서 패시브 자금이 확인돼서 이 정도까지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는 계속 자금이 들어온다. 쪽을
노리고 매매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그런 자금들 들어와서 의미 있는 시장 지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주가가 안 빠진다. 그리고 계속 상승 시도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솔직히 저도 성장주 좋아하고 매매 플레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올라가면서는 딱 그것만 합니다. 장중에만 대응합니다. 장중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끝이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을 본다. 물론 갭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강한 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응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의 영역 쪽으로 계속 지금 사서 여기서부터 또 뭐 시총 20조 갈 거야, 30조 갈 거야 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 판단이 좀 덜 됩니다. 네, LS 머터리얼즈는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캐퍼시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퍼시티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전류를 담아서 일정 전하량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는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급이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있는데 초대형급, 울트라급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전기차 쪽에서 들어가고 ESS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력 기기 장치 쪽에서 많이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각광을 받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LS입니다. 앞에 LS가 있다 보니까 LS는 전력과 관련된 계통 기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회사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구나 라는 쪽에서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러면 왜 이번에도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 그럼 또 LS가 있을 거고 LS 머티리얼즈가 있고 뭐 LS 안에서도 계열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와 함께 그러면 이게 급등한다 그러면 LS가 또 같이 급등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관련된 LS 일렉트릭 잠잠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싶은 걸 바라보는데 그거와 관련된 쪽에서 LS 머티리얼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가치 흐름들이 아니라 일단 상장이 돼서 나오는, 아직까지 코스피 200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들어갈 때는 아직까지 한 단계가 더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관심이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겠죠. 코스닥 150 들어가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것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다고 뭐 사서 보유 기다리는 것보다 흔들린다. 그러면 계속 매매 기회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